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늘 시상대에 올라서는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가슴이 좀 짠했어요.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는데 그걸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준 힘이 얼만데, 그런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쇼컷이니까 팸이다, 페미니스트니까 메달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장혜영의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혜영의 차별금지법은 거북이 걸음이긴 하지만 계속 좀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아니, 입법 청원 막 10만 명 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그게 6월 중순의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8월을 마주하고 있는데 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사위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이제 자기 버전의 차별금지법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친전을 다 돌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 표든 박주민 표든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 선수 쇼컷.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저도 앞서서 약간 호들갑 떠셨으니까 저도 좀 호들갑을 떨게요. 정말 안산 선수가 너무 멋지잖아요. 정말 네. 그 경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속 시끄러울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기에 집중해가지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역전승으로 올림픽 이 양궁 3관왕을 딱 거머쥐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면 멋지고 대단하다 하고 딱 끝나면 좋을 텐데 존중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선수의 난데없는 쇼커트를 가지고 이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죠. 쇼컷이네, 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선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들추면서 팸이 시나리오에 끼워 맞춥니다. 다니는 대학교가 여대니까 팸이다. 뭐 웅행웅 5조 5억 이런 단어를 쓰니까 팸이다. 팸이니까 메달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거는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걸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쇼컷이어도 남자 선수들한테 그런 논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쇼컷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남자가 특이한 헤어스타일이었으면 멋있네, 이런 얘기 나왔을 그러고 말았겠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성 선수니까 쇼컷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괴롭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면 사실 이런 식의 생트집은 대단히 힘을 받거나 관심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이 집게 손가락 모양도 맘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억지를 무슨 대단한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받아주다 보니까 이번 억지 주장도 행여나 선수한테 불리한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정말로 안산 선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팸인지 아닌지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폭력 아닙니까? 너무 명백한 폭력이죠. 네. 5569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던 일베 회원이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비난한다, 2번 응원한다. 안산 선수가 일베 회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논의의 수준이 딱 그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강력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정선님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욕이라도 욕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 오늘 약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주진우 기자님께서는 페미니즘 내지는 페미니스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모든 여성,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차별받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FM이고 정답이죠. 그러니까 저도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주의자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성차별의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였죠?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주의의 다른 이름이 페미니즘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네. 근데 물론 다양한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자꾸 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이제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당장 주진우 기자님만 하더라도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라고 딱 이렇게 방어선을 쳐놓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 저는 정의를 잘 못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주진우 기자님이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정의할 때 폭력적인 성차별주의 내지는 여성 우월주의 이런 식으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근데 자기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의 정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면서 저는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안산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딱 이런 분들인 거죠. 자기 식대로 페미니즘을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낙인을 찍고 괴롭히는 겁니다. 너 페미지 이렇게. 네. 비올라님께서 집게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 혐오의 상징이니까 그런 거지요 얘기합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혐오주의자들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주장을 그런 관점을 모든 페미니즘을 다 규정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확장해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안산 선수처럼 구체적으로 휘두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회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럼 우리가 말려야 되는데 정치도 이렇게 과열돼 있으면 이걸 좀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방관하고 조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 쇼컷 논란의 이전에는 이 집게손가락 논란이 있었고 이 집게손가락 논란에 편승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게손가락 논란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 집게손가락 모양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광고 포스터에 사용된 걸 가지고 뭐 해명을 해라, 사과를 해라라고 해서 결국은 사과 받아내고 담당자 징계했죠. 근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가 그냥 너무 수준 이하의 논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적극적으로 그런 음모론에 과도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음모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페미니즘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어떤 자기 정치적인 동력으로 활용해왔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정치가 이 과도한 낙인 상황과 무관치 않으므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책임감 있는 어떤 모습을 요청했던 겁니다. 책임감 있게 나서라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제가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되게 약간 궁색하게 회피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요. 국내 언론만 이걸 다뤘던 게 아니잖아요. 안산 선수에 대한 이런 과도한 성차별적인 이제 조리돌림은요. 이런 낙인 찍기를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계시다. 전 이런 인상 받았고 매우 유감입니다. 회피하고 있다. 네. 매우 유감이다. 네. 계속 회피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하지만 끝없이 그러지 말아라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의 공적인 자원을 반복해서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좀 본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심은정님께서 언제부터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워하게 된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하는 걸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람들이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기가 겪는 차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용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이 페미니스트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무슨 각오가 필요한 단어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큰 해악이다 이건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여성, 남성 이 젠더 문제만 나오면 말을 닫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나쁘죠.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지미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다수를 이끄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파시즘이죠 얘기도 합니다. 2661님께서 이번 페미니즘 논란의 원흉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분명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정치권이 좀 책임 있게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줄리 벽화 문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계속 이런
공론장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착잡하고 국민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저열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것과 후보의 배우자를 모욕하는 것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애초에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그전에 누구하고 교제했는지를 벽에다가 써붙여 놓은 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그냥 악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지자들, 일부 뭐 생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어디에서 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까지 이게 좀 이 논쟁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는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근거가 부족한 담론의 씨앗을 자꾸 유력 정치인들이 좀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화제가 될 만한 게 아닌 걸 자꾸 화제를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뭐 어느 당이고 가릴 게 없죠. 네. 조연수님께서 극단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진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 평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었는데 어렵게라도 더디게라도 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되는 것도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큰 그래도 한 발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종류의 백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게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이 논란을 잘 타고 넘느냐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정진숙 님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남자 여자 편갈라 싸우는데 싸우지 좀 맙시다. 초딩 같아요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화내겠어요. 그런가요? 네, 초등학생을 비하의 단어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 친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 이렇게 가운데다 금 그어놓고 여자 짝꿍이 넘어오면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습니다. 네. 그렇죠. 폭력은 나쁘죠. 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젠더 갈등이 이 사회의 주요 갈등이 된 것 같은데 좀 서로의 좀 간극을 좁히는 대화가 타협이 필요합니다. 좀 가능할까요? 가능한데요. 이 점은 전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젠더 갈등 이전에 젠더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논의를 시작해야 여기에 출구가 보일 겁니다. 차별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차별을 해 나가자는 과정에서 네. 어떤 방법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저는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그런 차별의 맥락을 빼고 젠더 갈등이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출구 없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의원들은 여성 의제만 다루냐 이런 또 비판받죠. 뭐 정의당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정의당이라서만은 아니라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제 여성 의제를 다루면 여성 의제만 다루냐라는 비판을 하시고 네. 여성 의제가 아니라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탄소세 이런 걸 하면 이제 여성 의제를 다뤄야지 왜 딴 걸 다루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약간 그런 여성 의원들이 아직 우리 국회에 19%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 의원들에게 많은 역할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네. 최근 발의하신 법안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 법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이제 날개형 중형 18개들이 생리대가 얼마쯤 하는지 아세요? 저야 잘 모르죠. 대충 맞춰 보세요. 얼마쯤? 모르죠 그런 거. 대략 한 5-6천 원 정도를 하는데 5-6천 원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생리대를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실 생리라고 하는 게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리대 가격이 높아가지고 네. 생리대 아껴 쓰고 옛날에 뭐 깔창 생리대 그렇죠. 이런 거 못 산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비싸서 생리대를 못 산다고. 맞아요. 아껴 쓰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일들이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거나 이러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제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은 사실은 생리대는 화장지처럼 무상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의 월경권 논의가 무르익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높은 가격이라도 좀 안정화를 시켜보자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생리대 시장, 이 월경용품 시장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좀 깰 수 있게. 독과점 구조입니까? 네, 맞아요. 엄청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상위 업체가 시장 75%를 차지하고요. 그중에 1위 업체가 40에서 50%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맞는 가격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 국내 생리대들의 매겨지는 월경용품에 매겨지는 이제 세금에다가 영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면제를 시키고 그리고 또 수입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입 월경용품들에다가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섭님께서 요즘 MZ 세대들은 오히려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일부 레디컬 페미들은 남성 차별적 발언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더 좀 터놓고 대화를 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렇게 터놓고 논의하는 대화의 장들이 정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도 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단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